오른 다음에 어느 날 산에서 떨어진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 형사해주는 직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영화는 산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본다는 사천왕처럼 늘 눈을 부릅떠 눈이 건조한 해주는 시체가 마지막에 본 범인을 꼭 잡고 싶어하는 형사입니다. 죽은 기도수의 아내 설애입니다. 마침내 죽을까봐. 해주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설애의 말을 듣습니다. 기도수는 폭력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시체의 사진을 보겠다는 설애가 자신을 닮아 해지는 미소 짓습니다. 사진. 섹스를 할 때도 그는 사건 생각뿐입니다. 근데요. 슬픈 무서운 여자라는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가 하면 우리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부인부터 구강상 피세 보십시오. 설애는 간병인입니다. 아이고 해주는 설애를 감시하는데 책상 위에 산해경책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애는 해준에게 관심이 갑니다. 설애는 갑자기 치마를 들어올려 해준을 당황케 합니다. 괜찮나요? 자신이 자해한 상처를 가까이에서 찍으라고 합니다. 산이 그렇게 싫으세요? 산을 싫어하는 설애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좋아요. 설애를 위해 최고급 초밥을 주문해 줍니다. 물고기와 바다 풍경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정리하는 둘은 많이 닮았습니다. 해주는 치약을 짜주고 방수 반창고를 주고 설애는 향수를 뿌립니다. 설애 외조부는 독립유공자였습니다. 검거 현장에서 몰래 본 해준의 모습에 설애는 설레입니다. 벽지는 산해경의 표지 무늬입니다. 잠복 근무를 하는 해준은 마치 함께 있는 듯합니다. 어쩐 일인지 불면증인 해준이 깊은 잠을 자고 둘은 연인처럼 아침 인사를 합니다. 여자가 고양이에게 하는 말을 번역으로 듣다 여자의 마음을 알아버립니다. 나에게 선물이 꼭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이제 설애는 해준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오는구나. 마침내. 해준은 설애 앞에서만 잘 잡니다. 송설에 설애는 중국에서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사건 관련 문서를 전송하자 집으로 오라는 답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설애는 호미산 이야기와 엄마를 안락사시킨 이야기를 합니다. 설애가 산해경을 들고 있습니다. 협박 평지를 보이며 자살이라 주장하면서 기도수와 만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직 묻었다. 그는 나를 보았고 내 냄새를 맡았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이 밤에 누구의 집을 들여다보는지 당신의 아내는 아나요? 현직 계실 때 죄상 유서까지 발견되어 사건은 종결되는데 수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여자 초밥 왜 사줬어요? 해주는 청소기를 돌리고 설애는 발을 들어줍니다. 설혜 씨는 더 이상 사건 종결을 알립니다. 용의자가 아닙니다. 기쁜가요? 갑자기 벨트를 푸는 행동이 관객을 숨죽이게 하지만 먹었어요? 곧 반전입니다. 이제 해주는 설애를 집에 데려가 밥을 해주고 설애는 집을 둘러봅니다. 불면 잠 못 잔다는 뜻. 그러다 커튼 뒤에서 미결 사건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 분위기와 가장 먼 시체와 벌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낯설음이 감독의 미학 같습니다. 해미가 사람 먹어요? 파리가 나타나요. 낮이건 밤이건 10분 안에 도착해요.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면 그걸 먹으려고 개미가 모이죠. 틈만 나면 한 사건의 실마리가 여자임을 설애가 가르쳐 줍니다. 좋아한 여자네. 오가인? 나 결혼도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이 긴박한 순간에 안개 속 같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난 혜주는 자살을 막기 위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 형사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투신합니다.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요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제 자신의 사진을 떼려는 설애를 혜준이 막아섭니다. 이제 그리고 바다와 해파리 이야기로 혜준을 재워줍니다. 해파리예요. 생각도 없어요. 今天发生的一切 사천왕의 눈은 사건을 직시하려는 혜준의 눈을 말하는 듯도 하고 설애의 죄가 곧 드러날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굳은 살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좋았습니다. 둘은 연인처럼 만납니다. 나도 언제나 혜준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시신들 보면 한 절반쯤은 눈도를 뜨고 있는데요. 그 눈이 마지막으로 봤을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고 약속돼요. 내가 무서워. 혜준은 피를, 설애는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냄새 때문에. 설애 씨는 뭐가 무서워요? 높은데 오는구나. 잠복 중 혜준의 녹음을 들으며 사랑을 느낍니다. 어느 날 혜준은 설애 대신 할머니를 간병하러 가는데 설애는 산해경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엄마의 유골과 엄마를 죽인 약입니다. 혜준은 산해경을 읽어줍니다. 남자 손이 아주 그보다 더 보돌보돌하네. 할머니 핸드폰에서 기도수가 죽던 날 이 높은 곳에 월요일에 올라간 기록을 발견하고 여기 다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오늘 왔으면? 월요일이요. 혜준은 설애가 같은 핸드폰을 바꿔치기 하고 산해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스스로 산에 올라봅니다. 산 정상에서 설애가 범인임을 확신한 혜준은 증거를 조작해주고 완전히 붕괴되어 설애를 찾아갑니다. 자부심이에요.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할머니 폰 바꿔드렸어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혜준의 말에 깊은 사랑을 느낀 설애는 이때 그를 위해 죽을 결심,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당신 이포 13개월 후 이포로 전근 온 혜준은 무기력한 날들을 보냅니다. 살인이랑 폭력도 같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설애는 사기꾼과 결혼해서 험한 세상을 삽니다. 사기당한 사철승은 엄마가 죽으면 남편을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협박범을 피해 또 혜준이 보고 싶어 설애는 이포로 옵니다. 어느 날 새벽 혜준 아내에게 전화를 건 설애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물도 핏자국도 없는 이상한 범행 현장입니다. 사건을 똑바로 보려고 결심한 혜준은 설애를 만납니다. 이러려고 이포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번 알리바이는 혜준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습니다. 차돌처럼 단단해야 할 겁니다. 아 왜 그런 남자를?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두 남편이 한 형사의 관할 지역에서 자살하거나 살해됐어요. 이럴 것 같아요. 그거 참 공교롭네. 송설혜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불쌍한 여자네. 전에 초밥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이 동네에 왜 왔어요? 찾아온 혜준에게 설애는 이포로 온 이유를 말합니다. 없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피를 싫어하는 혜준을 위해 수영장 물을 빼고 시체를 씻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설애를 연행하는데 혜준은 설애 옆에서 또 잠이 듭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결국 범인은 사철승임이 밝혀졌습니다. 새벽에 부재중 전화했던 설애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아내는 둘 사이를 의심합니다. 살해당했다면 혹시 네가 죽였냐? 둘이 같이 죽였냐? 설애가 핸드폰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을 알게 된 혜준은 호미산으로 설애를 이모 씨 전화기에 추궁하러 뭐가 갑니다. 들었길래 바다에 버렸어요? 이모 씨니 내 아내한테 왜 전화했어요? 산 좋아하는 우리 엄마. 하지만 설애는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가면 네 산이 있다. 재판에서 나라에 뺏겼지만 구미산은 내 산이에요. 얼굴 보고 또 서로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만 혜준은 사실을 직시하려 애를 씁니다. 그날 밤 시장에서 우연히 나와 만났을 때 당신은 문득 다시 사는 것 같았죠? 지난 400일 동안 당신을 그래서 난 경찰이고 당신이 피의자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 그거 좋아요. 내가 설혜 씨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죠? 씨는요 몸이 꼿꼿해요. 설혜를 좋아하는 이유가 관객들에게 너무 낯섭니다. 유골을 뿌리는데 가까이 오는 설혜의 발자국 소리에 혜주는 긴장하며 눈을 감습니다. 재수사해요. 바다에 버리라던 핸드폰을 혜준에게 주며 설혜는 재수사에서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갔나 봐요. 혜주는 입을 맞춥니다. 마침내 눈을 감고 이주임 최근에 이혼했대. 아내는 정력의 상징인 석류와 자라를 들고 떠납니다. 좀 비켜줄래? 절대. 기대와 달리 둘의 건조하고 낯선 대화는 감독의 미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잘 때 코 건다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설혜가 바다에 버린 남편의 핸드폰이 발견되고 남편이 설혜를 협박해서 설혜가 사철승의 어머니를 죽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 남편을 죽인 건 사철성이죠. 하지만 당신은 사철성 어머니를 죽였어요. 설혜 씨 남편도. 철석이 엄마도 다 나 때문에 죽은 거죠? 이모신이 뿌리겠다고 한 음성 파일이 뭐예요? 당신 목소리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너무 좋아서 자꾸 들었어요.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我的瞬间，你的爱就结束了。结束的瞬间，我的爱就开始了。 이제 설혜는 바다에 자신을 버리러 갑니다. 뒤따라온 혜주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혜주는 설혜 핸드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설혜는 모래 웅덩이를 깊이 팝니다.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못 찾게 해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바다에 버려요. 무척 해요. 미결 사건이 가고 싶어서 이번에 갔나 봐요.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내 생각만 해요. 깊은 모래 웅덩이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다는 높은 모래산을 삼키고 설혜는 흔적도 없이 묻혔습니다. 혜주는 설혜를 찾아 헤매다 마지막에 자신의 말이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저 됩니다.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혜주는 설혜가 묻힌 바로 그 자리 위에 서서 설혜를 부르며 절규합니다. 뒷배경은 산해경을 연상시키고 현대판 산과 바다의 전설은 가슴 먹먹하게 끝이 납니다.